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강남빌딩 입지 8법칙 중에 제1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좀 해드리면 초중고 강남에서 나왔고 대학 다닐 때도 강남에 있었고요. 집이. 그리고 2015년부터 강남에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산 것만 38개 뭐 이 정도 되고 지금도 한 7, 8개인가 짓고 있어요. 그리고 임대관리 400개 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실무를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 중에는 가장 실무를 많이 했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을 했고, 지금 임대관리 400개 정도를 한다는 거 역시도 마찬가지고, 뭐 실무에서 겪고 이런 걸 갖고 얘기한다면 네,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제 소개는 그렇게 하고, 강남빌딩 입지 8법칙이라는 책을 제가 소책자로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지하철역과의 역학관계라는 건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지하철역은 기본이라고 다 생각하고 말하고 누구나 알고 있고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어요. 그쵸? 쉽게 말하면 대학 가려면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이거잖아요. 강남에서 뭐 부동산 살려면, 뭐 건물 살려면 지하철역 가까운 거 사는 게 좋지. 이 얘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하철역이라고 하는데 그럼 몇 호선에 무슨 역? 그쵸? 이제 이것까지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대학까지 어떤 대학? 그럼 그 대학 가려면 상위 몇 퍼센트? 이게 잡혀야 우리가 목표가 생기는 거고 그거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생한테 공부 그냥 열심히 하면 인생 좋아져 이러면 그게 들려요? 그렇죠? 안 들리잖아요. 우리 모두 안 들렸고 안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죠. 그쵸? 이게 서로 좁혀질 수 없는 그거죠. 나이 들면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그 당사자도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그 디테일한 얘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그 디테일한 얘기 다 해줄 거야? 다 못해요. 왜? 왜? 지하철역 하나하나마다 다 얘기해야 돼요. 호선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 강남에 있는 뭐 지하철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역 다 뭐 얘기를 한다면은 이건 너무 내용이 길고 제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건데 그 제 노하우인데 어떻게 그걸 다 하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집원을 갖고 다 얘기하는 게 사실 맞아요. 그 역 근처에 있는 거 다 살 거 아니면 이 역 근처에 있는 몇 다시 몇 번지를 갖고 얘기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근데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하철 역세권이 좋아. 이거보다 좀 더 깊은 얘기는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울 수는 있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지하철 이용자가 많은 순으로 보면 2호선, 7호선, 3호선이에요. 근데 그 뒤는 검색을 한번 해서 찾아보세요. 제가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왜 영어 공부할 때도 그냥 검색해서 찾아보는 거랑 과거에 이제 사전으로 볼 때 아래 위 거 보고 또 알게 되고 익숙해지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공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나가서 발품인데 이 확인도 본인이 직접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쨌건 그 순서로 2호선, 3호선, 7호선 뭐 이런 순으로 이용자가 많단 말이에요. 2호선이 제일 많은 거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러면 2호선만 제일 좋고 3호선은 아니고 7호선도 아니고 내지는 그 순서에 있어서 맨 끝에 있는 어딘가는 안 좋은 노선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강남은 재밌는 게 더블 역세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블 역세권뿐만 아니라 뭐 교차하죠,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럼 무조건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얘기 하기 전에 바로 이 얘기 먼저 해볼게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강남에 건물 살 때 역세권이 좋다더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 그게 뭐냐면 강남 이외의 지역에서 강남에 와서 건물을 살 때. 여기 좋대. 역 근처야. 근데 그 역이 진짜 힘이 있는 역인지 힘이 없는 역인지 몰라. 지하철역이면 오케이. 무슨 일이에요? 대학이면 오케이나 똑같죠. 나는 아이는 인서울 가게 하고 싶어. 뭐 아니면 스카이 서성한 가게 하고 싶어. 근데 대학이면 오케이. 다른 거잖아요. 그쵸? 지하철역마다도 힘이 다르단 말이에요. 빠져나가는 역이 있고 들어오는 역이 있고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오냐 적게 들어오냐의 역이 있고 그쵸? 그 차이가 있는데 강남의 지하철역에 가까워. 그럼 오케이. 역은 됐네. 된 게 아니거든요. 더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그 역이 정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 얘기 좀 더 깊은 얘기를 해볼게요. 지하철역이 있는데 그 힘이 어느 정도냐? 힘은 유입인구예요. 유출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쉬운 예를 들면 지하철 노선이 강남을 관통하는 노선이 생겼어요. 쫙 뭐 강동부터 뭐 강서까지 해서 강남으로 통과했어요. 아니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통과했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강남이 좋아져요? 여기가 좋아져요. 여기 집값이 오른단 말이에요. 왜? 강남 가기 좋으니까. 나 강남으로 출퇴근인데 들어오고 싶은데 쉽게 들어오게 해주기 때문에 이것들이 생겼을 때는 인접 지역, 그러니까 그 노선이 강남을 통과해서 도달하는 거기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유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유입이 되면 여기서 사람들이 막 경제 활동을 하겠죠. 그렇죠? 유입되는 곳이 좋은 것이에요. 빠져나가는 것보다. 자, 강남은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 얘기는 사실 별로 안 하고 싶은 얘기인데 지하철역도 여기가 상업 공간의 중간에 있냐? 주거지 중간에 있냐? 그렇죠. 주거지 중간에 있으면 거기 유입되겠어요? 유출되겠어요? 죽도밥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업 공간에 있으면 이게 유입이에요, 유출이에요, 죽도밥도 아니에요. 뭐가 낫겠어요? 똑같은 지하철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같은 노선이라고 볼 수 있지만 둘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하철역이니까 오케이? 안 오케이. 네, 안 오케이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해드리면 뭐 2호선이든 무슨 노선, 2호선에도 저는 안 가는 블럭이 있고 당연히 제가 선호하는 블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강남에서 대부분이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아닌 데가 거의 없어요. 뭐 자곡동 뭐 이 밑에 이쪽까지 얘기하지 말고 핵심적으로 역삼, 노년, 삼성, 대치 어쩌고 저쩌고 뭐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역세권이 아닌 곳이 두 곳이 있어요. 근데 역세권이 아닌 곳만 따지면 좀 더 있거든요. 근데 제가 두 곳을 찝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역세권도 아니면서 대단지 아파트도 없어. 그리고 학교도 없어. 네, 요런 곳이 두 곳이 있어요. 전 그 두 곳은 안 합니다. 왜? 거기는 가격이 싸거든요. 강남의 다른 블록보다. 그러니까 그 어떤 동이라고 할게요. 1동이라고 할게요. 그냥 쉽게. 그 1동이 평균 거래가가 얼마인데 여긴 싸니까 요거는 가성비가 있는 거다. 내지는 가격이 저평가된 거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뭐냐? 돼지 한 마리가 있어요. 삼겹살 제일 비싸죠. 그렇죠? 목살 비싸죠. 전지 후지 싸요. 근데 돼지 한 마리에 삼겹살이 그람당 3,000원이니까 100g당 3,000원이니까 이 전지 2,500원이면 싼 거다. 말이 돼요? 한 마리에서 나왔지만 삼겹살과 앞다리살 가격은 달라요. 근데 그걸 같은 1대1 비교 평가를 한다? 같은 돼지라고? 같은 1동 안에 있다고 해서 1대1 비교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상황이 다른데. 삼겹살은 맛있잖아요. 삼겹으로 돼 있고 앞다리 뒷다리 이게 그렇잖아요. 네?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철역도 없으면서 그리고 학교도 없고 대단히 주거단지도 없어요. 대단히 주거단지라는 건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 근데 거기가 가격이 다른 데보다 낮다? 그래서 같은 동이니까 괜찮지 않나? 안 괜찮아요. 네, 전체적으로 평균 가격이 거긴 낮아요. 근데 거기 어디야 물어보지 마세요.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세요. 본인이 찾아봐야 그게 실력이 될 거잖아요. 보는 눈이 생길 거고 그걸 찾아보면서 다른 곳과 비교를 해보고 할 거잖아요. 물론 제가 딱 찍어주길 원하겠죠. 그럼 찍어주면 여기는 안 해야 돼 이렇게 알게 되는 건데 본인은 날로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식은 거기에서 끝이란 말이에요. 알아보면서 더 딥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가서 보는 거예요. 가서 보지 않고 판단을 한다는 건 부동산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블럭이 가격이 싼 이유 본인이 가서 봐야 될 거잖아요. 아, 여기서 이래서 싸구나. 제가 여기서 쭉 살면서 뭐 학교도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동네 분위기라는 건 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아도 동네 분위기는 다 안단 말이에요. 블럭마다 어쩌고저쩌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물건이 나와서 괜찮은 것 같으면 가봅니다. 그래도
저도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에 살지 않았던 분들이 내지는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강남에 뭐 이 정도는 하는 거를 뭐 자료만 받아보고 판단을 한다? 저도 안 그러는데 저도 물론 이제 가볼 것 안 가볼 것을 나누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한다? 그거는 이상한 일이죠. 적어도 내 현금이 몇십억 들어가는 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드린 얘기의 주 핵심은 지하철역을 보더라도 무슨 노선인지 무슨 역인지가 중요하고 거기가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것과 강남에서도 피해야 할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런 요건을 갖고 있는 건 강남에서만 피해야 할까?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 안 좋아요? 학교 없어요? 아파트 단지 없어요? 뭐예요? 그냥 빌라만 있는 거예요. 그쵸? 빌라만 있는 곳 가격이 네, 발달이 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거는 여기선 맞고 저기선 틀리고 이렇지가 않아요. 다 어디서나 통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 번화가가 있어요. 거기 지하철역이 있는 거고 아파트 주위에 지하철역이 있어요. 어디가 번화해요? 어디가 인구가 모여요? 여기서는 빠져나가고 들어와서 잠만 자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역에 건물이 있는 게 맞겠어요? 그렇죠. 아파트는 여기 사야 되겠죠. 건물은 여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역만 갖고 따진다? 여기 있으니까 좋다? 아, 여기랑 몇 미터니까 좋아요. 그 역이 무슨 역인데? 거기에 유입이 돼 빠져나가. 이걸 안 보고 생각을 한다? 그거는 뭔 말인지 아시죠? 질문 있습니까? 강남빌딩 황 소장. 그러면은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에는 꼭 상가 건물 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뭐 시세 차이 보기가 조금 힘든가요? 당연하죠. 아파트 내 단지 내 상가가 뭐 가격 상승이 신나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임대료 받는 용이지 그걸 이제 시세 차익이 클 거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극히 매우 드문 일이죠. 네. 그리고 이 얘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으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이나 강남과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생겼어요. 여기서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해요. 여기는 이제 직장이 별로 없는 지역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서울까지 내지는 강남까지 20분 걸려 30분 걸려. 이 아파트 좋아. 가정생활을 하는 분들 가족들이 와서 아빠는 이제 왔다 갔다 출퇴근 희생을 하면서 가족들은 여기서 이제 안락하게 사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아파트 분양은 잘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지역에 1인 가구를 위한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강남까지 출퇴근이 편하니까 여기 오피스텔 사는 게 맞다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이건 안 맞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 가는 이유는 내가 불편하더라도 아빠가 불편하더라도 아니면 엄마가 일한다면 엄마가 불편하더라도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애들이 편안하게 살라고 여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쵸? 근데 혼자 사는데 출퇴근이 불편한데 갈까요? 집이 좋아 갈까요? 왔다 갔다? 반값 되면 갈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시세라는 게 맨 위가 높고 점점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오피스텔 1인 가구를 위한 오피스텔은 이거는 희마리가 없어요. 주위에 직장이 없으면. 1인 가구들은 학군 필요 없어요. 뭐 교통 필요 없어요. 직장이랑 가까워야 돼요. 직장과 가깝고 주위에 편의시설이 좋아야 돼요. 맞죠? 맞죠? 네.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 출퇴근이 힘들면서 집이 좀 좋다? 이거 선택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역을 볼 때 이게 어떤 역할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하철역이 있다 없다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 소장님이 건물 지으실 때 보통 그 세입자 구성을 생각하시고 건물 컨셉 잡으시잖아요. 그것도 혹시 지하철역과의 관계가? 당연히 있지. 당연히 그거는 기본이지.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첫인상이라는 거는 보자마자 0.3초 안에 알잖아. 그거를 글로 쓰면 길 수 있어. 글 표현은 잘하는 사람은. 짧은 사람은 별로 못하겠지만 이 사람이 느끼는 거는 긴 표현에 있는 것들을 다 느낀단 말이야. 머리 색깔, 뭐 머리 길이, 뭐 얼굴에 뭐 어쩌고저쩌고 옷 입는 거, 말투 어쩌고 이걸 다 느끼잖아. 보자마자 알잖아. 그치?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 내가.
강남 건물 보면 알지. 이거 잘못됐네. 이건 맞네. 여기 왜 이렇게 해놨을까? 얼마 전에도 내가 주말에 지나가다가 건물을 봤는데 그 건물 이제 다 지어놓고 임대가 오랫동안 안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나가기 힘들 것 같은 곳이었어. 그래서 내가 사실 그 건물 올라가서 다 봤어. 사실 볼 필요도 없었거든. 그래도 봤어. 왜? 내 감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려고 들어가서 본 거야. 그래 다 봤어. 그래 이거 택도 없다. 이거 분명히 몇 달 뒤에도 이 상황일 거다. 몇 달 뒤에 내가 또 가보겠지. 나도 그렇게 확인을 해. 나도. 강남빌딩 황 소장. 그러니까 오늘 해드린 얘기의 핵심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또 시간이 나면 강남빌딩 입지 8법칙 중에 두 번째 법칙에 대해서도 이후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빌딩 입지 8법칙이라는 책은 강남빌딩 황 소장을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그 카페 안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상황이 되시는 분들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현금 10억 이상 있는 분들에게 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신청했을 때는 저희가 보내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서울대 입시 요강을 전교 1, 2, 3등한테는 필요하지만 전교 중위권한테는 사실 서울대 입시 요강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한테만 전달되길 저는 원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내용들이 막 모두에게 알려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괜히 쓸데없는 혼선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 소장 너 그럼 사람 돈 갖고 나누는 거야? 네 맞아요. 돈 갖고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강남빌딩 그만한 가격이 필요한 건데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금액이 가능한 분들이 보는 게 그 정보가 가치 있게 쓰이는 거잖아요. 가치 없게 그냥 누군가가 알고만 있고 누군가에게 훈수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생각해서 신청하실 분들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